추사 김정희가 조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억지로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글을 읽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추사가 참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글씨만 잘 쓴 게 아니라 불교학에 있어서 또 선에 있어 선지에 있어서도 막 제가 볼 때는 조선조에서 가장 선지가 좀 제대로 된 선의 그 핵심을 보고 있는 사람은 추사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추사는 불교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꾸 이제 선가의 정통성, 불교의 정통성을 이제 주장하려면 뭐 하냐면 삼처전심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정법안장,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이심전심, 불교의 핵심 어떤 그 진리를 경에는 다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전에는 없는 이야기를 이제 따로 전해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교전이 아니라 심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전을 어떻게 했냐? 이심전심으로 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전했단 말이냐? 삼처에서 세 곳에서 전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다자탑전 반분자다. 다자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 그 탐묘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가섭존자가 오니까 가섭존자를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하는 자리를 같이 반으로 나눴으니까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섭을 인정해 줬다. 그래서 이제 다자탑점 반분자, 부처님 자리를 둘로 나누어 앉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염화미소.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꽃송이, 연꽃송이 하나를 탁 들어서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부처님이 설법하시다 말고 꽃은 왜 드시는 거 하고 모르고 있는데 가섭이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소를 보시고 부처님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처님께서 정법을 한 것이고, 그거 두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곽시쌍부, 곽시라는 거 곽시, 씨가 아니라 시입니다. 곽이라는 것은 뭐냐면 널입니다. 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상자에다 넣잖아요. 널에다. 그 곽이 이제 널 곽자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할 때 열반에 들어서 이 사라쌍수 밑에서 다비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이건 이제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불이 잘 안 붙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가섭이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다가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왔지만 아무래도 먼 거리 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다비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한테 그 밑에다 이제 장작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가섭이 오니까 이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뭐 화장을 하게 됐다, 불이 붙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초기 경전에 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섭이 오니까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두 발바닥을 가섭한테 촥 내보여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섭에게 정법을 보였다는 세 번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섭에게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했다고 하는 삼처전심, 부처님의 마음을 세 번 전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초조가 가섭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첫 번째 조사를 초조, 2조, 3조 그래가지고 28번째 조사가 달마대사고,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또 중국의 초조가 됐는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종이
부처님의 정법을 잇는 그야말로 적통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사실은 깊은 뜻을 전하지 못한 교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나누어 가지고 선이 높고 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그러면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 당나라 때도 아니고 달마조사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떠도는 부처님 이야기는 이렇게 되지도 않고 되먹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를 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삼처전심 이야기는 초기 경전 어디에 한 비절도 비슷한 게 나온 것도 없고, 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셔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후계자를 좀 정해놓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넌지시 이런 뜻을 비쳤을 때 부처님께서 굉장히 이제 놀라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감춘 것 없이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감추고 내놓을 것도 없이 다 이야기해 줬지 않냐. 근데 무슨 이야기를 또 나보고 또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훈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 두 말씀입니다. 가섭한테 법을 갔으니까 이제는 가섭을 따라다니라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가섭이 초조니까 이제부터 이 전법을 해라 해서 법 등을 준 것도 없고, 가사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섭한테 저는 가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사가 달마한테까지 와가지고 달마가 그걸 육조한테까지 전해줬다고 하는 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육조가 이제부터는 이런 거 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버렸다고. 이런 이제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 가짜 뉴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추사 김정희는 어떤 분이냐면 고증학을 하신 분이에요. 고증학.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증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문헌이에요. 문헌. 그럼 문헌에서 고증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삼처전심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 사람이 독소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추사라는 분이 학문이 보통이 아니고 불교 전적을 이분은 유불도에 다 통달해서 경을 다 이제 보시니까 경전 보니까 삼처전심 이야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 속에만 나오지 인도에서 나온 경전 속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경전을 찾아보면 삼처전심에 대한 이야기는 송대 이전에는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저 뒤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사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글씨나 이런 것도 다 고증, 그래서 그 금석학에 굉장히 이제 능하신 분이죠. 금석학이라는 건 뭐냐면 비문을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비문에 보면 그때 그 당시의 역사가 비문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증학이라고 하는 실증, 고증,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뭡니까? 그 실학파의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그런 그분은 아주 굉장한 명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뭐 박제가인가 하는 어떤 이제 신분으로 보면 상당히 좀 그 양반에서 좀 양반의 피는 받았지만 제대로 된, 그렇지만 실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학문을 숭상하고 했던 아주 성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도 추사가 직접 가서 보고 탁본 떠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이건 진흥왕이 세운 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대단히 그 학문이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 백파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선문답을 불교 교류를 하고 이러는 이제 과정에 그 뭡니까 이제 초이선사하고 이제 또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문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문헌 속에 아마 삼처전심은 증거가 없다. 뒤에 가서 억지로 붙인 말이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삼처전심을 말하자면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었던 당대 불교계에 이제 하나의 그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 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